인천 지역 곳곳에서 폭우 피해로 인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특히 부평구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 대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물폭탄에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큰 비가 내린 뒤에는 언제든 다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천 대장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천시와 LH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시는 사업 설계 초기부터 시의 정책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끈다는 방침입니다. 8대 김포시의회가 의장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등 김포시의회 중점 추진 사안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내린 폭우로 인해 축대가 무너지고 지하에는 물이 가득 차는 등 인천 지역 곳곳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 피해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또 피해 예방 계획은 없는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송효창 기자, 현재 인천 지역의 피해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인천 지역은 지난 8일부터 10일 오전까지 사흘간 누적 최대 391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10개 군구에서 피해 신고 471건이 접수됐습니다. 지역별로 부평구가 1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구가 9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계양구도 35건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계양의 경우 계양산 인근 토사가 유입되면서 3가구 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중구의 경우 영종도의 한 주택 옹벽이 무너져 12가구 34명이 사전 대피했고 동구 송현동에서는 벽면이 무너져 출입구가 봉쇄돼 3가구 5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492건이 접수됐는데요. 당시 소방 인력만 1,790명이 차량 530대가 투입됐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없었고 부상자 역시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지역 곳곳에서 복구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역별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침수된 곳들은 배수 작업을, 무너진 곳들은 보수 작업 등을 통해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곳곳에 퍼진 피해로 복구는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비 소식이 또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물론이고 다음 주까지도 이제 계속 퍼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인천시와 기초단체장에서는 어떤 대책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우선 부평구는 이번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폭우 피해 관련해서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 대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로 침수 등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 방송을 통해 현장 상황을 주민에게 실시간 공유하는 등 대응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직접 피해 지역을 찾으며 응급조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준비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군구별 추가 피해 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시설 보강 등 재난 대비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인천시의회도 인천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재발 방지와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비 소식이 또 있을 만큼 당장의 보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송효창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이틀간 중부지방에 밤낮으로 쏟아진 물폭탄에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강원도 횡성에서는 토사가 주택을 덮치면서 70대 주민 1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요. 삶의 터전뿐 아니라 소중한 목숨까지 순식간에 앗아가는 산사태. 이처럼 큰 비가 내린 뒤에는 집안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비가 그친 뒤더라도 언제든지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토사와 잔목이 산간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산에서 쓸려 내려온 흙탕물과 각종 집기들이 뒤엉켜 마을 진입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집 앞에 세워뒀던 차량은 계곡 앞까지 떠내려갔고 멀쩡했던 조립식 건물은 형체도 없이 찌그러졌습니다.
굴삭기가 쉴 새 없이 도로를 뒤덮은 흙을 퍼나르고 부유물을 걷어내지만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시각은 10일 새벽. 고립된 주민 7가구는 폭우 속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사실 비가 많이 와서 피난을 갈까 생각했는데 어제 일기예보상에는 밤에 이렇게 많이 안 오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산사태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그냥 자고 있었는데 새벽 1시경에 비가 많이 오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깨갖고 있다가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산사태가 전부 다 밀고 내려간. 골짜기에서 쏟아진 거대한 흙더미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이곳은 어제까지만 해도 계단식 밭과 주택에 딸린 차고가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쏟아진 물폭탄에 현재는 이처럼 토사가 흘러내려 기존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행히 이 마을 주민들은 고립 6시간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지만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9일 낮 12시 50분쯤 강원도 횡성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집으로 들이닥치면서 70대 주민 1명이 숨졌습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산사태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사전에 징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비가 예를 들어서 어저께 엄청나게 많이 왔다 이거 뭐 300mm 막 이렇게 쏟아졌어요. 그러면 그 집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이 된 거예요, 죽. 특히 비가 올 때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비 올 때만 이게 산사태가 나는 건 아니에요. 산림청은 이번 중부지방 호우로 인해 10일 오후 1시 기준 전국 40개 시군에 산사태 예보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등 중부 지역에 최대 500mm 안팎의 비가 내린 가운데 다음 주까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위험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부천의 한 인공 하천에서 4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1일 오전 6시 40분쯤 부천시 상동에 있는 인공 하천에 한 남성이 물에 빠져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남성이 처음 발견된 곳은 인공 하천에서 어른 무릎 깊이 정도의 얕은 물이 흐르는 위치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와 남성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밤 10시쯤 부천에서 승객 40여 명을 태운 광역버스가 승용차와 전신주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여성 1명과 버스 탑승객 8명이 부상을 입고 사고 현장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광역버스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다 유턴 중이던 승용차와 1차로 충돌하고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에 2차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천 대장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은 부천 시민들의 바람인데요. 부천시와 LH가 대장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부천시와 LH가 대장 공공주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는데요. 현재 부천시와 LH는 대장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환경기초시설협의체와 앵커기업 유치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실시설계 공동협의체를 새롭게 추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시설계 공동협의체는 공공주택지구 사업 준공 후 오수관 파손 등 하자 발생을 막기 위해 기반시설의 설계 기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특히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 공원 조성 계획의 경우 설계 초기부터 시의 정책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민선 8기 부천시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바로 자족도시 실현입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대장신도시의 성공적인 실현은 자족도시로 발전하는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대장 신도시하고 상동 영상단지, 그 종합운동장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축의 트라이앵글 벨트를 만들어서 부천시의 새로운 혁신 성장의 모델을 만들겠다 이렇게 시민들께 약속해 놓은 상태입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부천이 더 이상 주거 중심이나 소비 도시가 아니라 소득을 내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 대장신도시 조성 사업은 대장동과 오정동 일원 약 343만 제곱미터의 공공주택단지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부천시와 LH 간 상생협의체는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들 기관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다른 지구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장 신도시 이름과 같게 신도시 중에 대장이 되는 업등이 되는 그런 신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과거의 신도시와 다르게 지금은 보다 더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시민 중심적이고 사용자 중심적인 신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8대 김포시의회가 출범 한 달 만에 의장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의원 간 갈등 탓에 원구성이 조금 늦었는데요. 네, 오강현 김포시의회 부의장과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포시의회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예, 먼저 부의장 선출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김포시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늦은 개원을 하게 되어 숭고한 마음입니다. 늦은 만큼 더욱 김포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선 8대 의회를 개원하면서 의원 투표를 통해 김포시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는데요. 선후배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김포시를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김포시의 가장 큰 현안을 꼽자면 바로 교통 문제일 텐데요. 개선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김포시의 여러 현안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이 교통 문제입니다. 얼마 전 윤 대통령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적극 추진 지시에 GTX 추진단을 출범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6월까지 GTX A부터 C 연장선 및 GTX D, E, F 노선 신설에 필요한 최종 노선안과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2025년 상반기에 수립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정안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GTX D의 경우 예비적 타당성이 면제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올린 인천 2호선의 경우 김포와 고양 킨텍스의 연결이 큰 문제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서울 지하철 5선 김포 연장인데요. 인수위 백서에도 특별한 새로운 언급이 없어 걱정입니다. 현 시장이 공약으로 언급한 만큼 시의회에서도 집행부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문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수위에서도 밝힌 것처럼 23년 2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안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올림픽대로로 연결되는 한강로를 비롯한 486도의 정체 문제,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 문제, 향산대교 신설 문제 등등 김포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7기에서 미결된 부분을 더욱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예, 원구성이 늦어진 만큼 마음도 조급하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김포 시민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원구성은 늦었지만 6월 1일 당선과 함께 14명의 시의원들 중에 초선 의원들은 의정 활동이 기본이 되는 내용을 공부하고 재선 3선 의원들은 지역의 민원에서부터 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원을 계기로 각 상임위가 결정되고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맞춰 더욱 분발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4명의 김포시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오강현 부의장이었습니다. 윤한 계양구청장이 지난 9일과 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다중이용시설과 계양산 축대 붕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조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지난 8일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고 지난 9일에는 계양산 축대가 무너지면서 3가구 5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